서로가 좋아서 미쳐 하는 것 같은데 막상 한쪽이 다가오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두 사람, 바로 영호와 영수가 아닐까요? 저는 이 둘의 데이트 장면을 보면서 서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참 이상합니다. 서로를 갈망하면서도 상대가 확신을 주는 바로 그 순간 영호와 영숙은 서로를 가장 잔인하게 밀어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둘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심리가 사랑을 전쟁터로 만드는 걸까요? 단순한 밀당이라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한 두 사람의 방어 기제,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우리 영화제 영수님과 아주 잘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풍기더니 갑자기 급 드리프트를 합니다. 그래서 현수님과 함께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자, 문제는 사실 영숙님이 상철님과 데이트를 하게 되었지만 자칫하면 이제 고독정식을 먹을 뻔했죠. 자,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듣고 이후에 영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호님을 또 데이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심야 데이트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영수님이 이제 극도로 분노하죠. 저라도 분노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내 영양제까지 챙겨 먹어놓고는 다른 사람 선택하는 게 말이 되냐고. 라고 이제 바가지를 빠바박 긁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영호님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영호는 이런 선택을 했던 걸까? 아니,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하면 것이지 왜 자꾸 이렇게 드리프트를 하냐 이거죠. 거기에 현수까지 말려들고 말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왜 영호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여러분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영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영호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누구다? 영숙님이죠. 자, 그리고 영수님도 우리 초반부까지만 해도 간을 이제 엄청나게 봤습니다. 영수에게 간 보다가 또 갑자기 광수 알아보다가 어떻게 보면 영숙 또한 영호처럼 이제 상당히 많이 간을 봤죠. 물론 영호는 이제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은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었겠죠? 야, 지금 광수라든가 영수가 또 남자 네트워크 얘기를 하면서 아까 영숙이 나 불러내던데 라고 얘기를 해서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다만 이번 화에서는 영호가 파악을 했는가 아닌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러한 영숙의 행동을 영호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영숙은 처음에 영호가 자신을 불러냈을 때, 이때 이 장면이죠. 그때 영호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영호님, 제가 보기에는 맞춤 때문에 날 좋아한 것 같은데요? 라고 뺀다거나, 혹은 청국장 데이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끝나고 난 후, 글쎄요, 영호님이 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좀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에 저는 그 말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될 것 같다?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이거는 잘 안 되는 신호인데 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그 말에 대한 데이터가 통계가 깨진 순간이 나옵니다. 영숙이 갑자기 영호한테 이제 100% 집중을 하는, 1순위는 영호고요, 100이고요, 나머지 사람은 50입니다 라고 이제 변하게 되거든요. 처음으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틀렸나, 왜 영숙이 이렇게 행동했나 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 그렇게 이 둘은 약간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지 않을까? 동시에 2번이 에스트로겐 남자, 테스토스테론 여자라고 하는 별명 부대처럼 다른 케이스들과는 조금 다른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례가 바로 이 두 사람이지 않나라고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영숙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결국 영호를 이제 파악하기 위함이잖아요. 영숙의 이런 행동은 영호랑 차이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땐 똑같거든요. 오히려 영호는 영숙이 자신에게 영양제를 주는 그 순간 뒤로 물러납니다. 자, 지금 영숙의 이 행동과 마찬가지죠. 영호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이거 맞출 때 좋아서 나를 선택한 거 아닌가? 네? 이거 잘 보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난 다른 사람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인터뷰 때 쏙 뺀다거나 하는 등, 영숙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확신을 주는 그 순간 물러나요. 동시에 이는 영호도 마찬가지예요. 영숙이 자신에게 확신을 줘서 영양제를 주는 그 순간 또 도망가요. 뭔지 모르겠어요. 즉,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에게 확신을 주었을 때 내가 그 확신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심리로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는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서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한 서로의 내빼문,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후반부에 영호와 영숙이 만나게 되는 요 장면입니다. 자, 요 장면을 한번 이제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자, 우선 영숙이 폼을 엽니다. 성호회 엄청 맛있었다. 자, 뭡니까?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 수도 없고, 또 영호가 이런 식으로 놀랄 만큼 이 여자 네트워크의 무서움을 맛볼 필요도 없겠죠. 정말로 영숙이 마음이 떠났다면 뭐 성호회가 맛있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아씨, 괜히 골랐네. 영수나 고를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고 나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렇게 하고 나서 영호가 반격을 합니다. 자, 저도 상철님이랑 얘기를 잘했다고 들었다. 자, 뭡니까 이 말이? 즉, 영호와 지금 영숙은요, 심리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만약 여기서 이 안저편에 있는 이 남자가 이 영호가 아니라 다른 기수의 남자였다 해봅시다. 가령 우리 상남자로 유명했던, 자, 우리 영철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만약 저 자리에 영철이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격을 했겠습니까?
반격 안 하고 아이 뭐 남자란 말이야 또 우선 어깨뽕에 딱 들어간 말 했겠죠. 조금 알아볼 수도 있지 뭘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영호는 영숙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호를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영숙을 이해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거는 좀 다른 케이스들과 다르거든요. 내가 만났던 그 상대방과 완전히 똑같은 심리인 거예요. 즉 둘 다 에스트로겐이기도 하면서 테토이기도 한 너무 닮은 쌍둥이를 저는 보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두 사람이 잘 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두 사람이 끝끝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분기점에 다다랐고 그것이 관계를 결정짓는 순간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후에 영숙이 말합니다. 뭔가 제 행동이 선택에 영향을 준 게 있냐? 사실 이 말은요, 영호가 영숙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요. 만약에 영호가 중간에 광수라든가 영수를 알아봤다는 걸 알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네? 나는 너에게 확신을 줬는데 왜 넌 자꾸 다른 사람을 알아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광수가 와서 이제 룸메인 영호에게 영호, 나 지금 방금 영숙이 나 불러냈던데? 라고 했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영호가 인터뷰를 끝나고 오는 길에 광수랑 대화를 하는 걸 봤다면 말이죠. 동시에 이것은 영숙에게도 캥기는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호 또한 영숙에게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내가 현숙을 선택한 게 지금이라도 영숙 당신의 마음에 변화를 줬을까? 라고 말이죠. 동시에 저는 영숙이 영호에게 그거를 집요하게 물었던 이유 또한 자신이 광수와 대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혹은 영수에게 초반에 마음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영호가 알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전전긍긍함, 죄책감까지는 좀 그렇고 전전긍긍 혹은 찔림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은 아닐까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찔리면서 동시에 잡고 싶고 동시에 과거 한때 다른 사람을 알아봤거나 아니면 지금 알아보고 있는 우리 영호는 이제 알아보는 중이고 영숙은 알아봤던 거죠. 그 부분이 상대에게 뭔가 실망감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과정이 너무 유사해 닮은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숙에게서 그러면 내가 최종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았냐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고 이후에 영호는 미안하게 영숙에게 미안해지는 것 같다. 자, 지금 영숙의 심리가 똑같죠. 영숙이 맨 처음에 초반에 물어봤던 그 말. 혹시라도 내 행동이 뭔가 영호에게 영향을 끼친 게 있냐? 라는 그 말과 영호의 이 말은 저는 대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에게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놓고는 이후에 점심 때는 현숙님을 선택하고 저녁 때는 영숙님이 날 골랐을 거다라고 하는 영호의 말에 우리 영숙이 빡이 쳐서 그러면 내가 선택해주겠지라는 걸 예측했다는 거네? 그런 식으로 나를 활용해? 라고 이제 빡이 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영숙도 마찬가지죠. 자, 어떤 부분에서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그리고 광수랑도 대화를 해보고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영호님이 이걸 알고 역으로 찔러 들어갔다면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번에 광수랑 얘기한 거 내가 봤는데? 영수랑 얘기하는 거 근데 봤는데요 하면은 영수도 지금 똑같이 영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장면처럼 하면서 깜놀을 하겠죠. 그렇게 이후에 영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반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냐. 동시에 영호도 또 물어보겠죠. 나중에 이거 전체적인 상황을 알게 된다면 너도 똑같잖냐 말이죠. 너도 알아보고 다 알아봐놓고는 왜 나한테는 왜 그래. 지금 내가 이거 알아본다고 해서 너는 먼저 알아봤고 나는 나중에 알아봤잖아. 그 차이 받고 뭐 차이 있어? 자, 어쨌든 그렇게 영호는 이제 그렇게 추궁하지 않고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르니까 어쨌든 영숙의 추궁에 계속해서 이제 원투펀치를 계속 맞으면서 아니다 이거는 나는 솔로니까 가능한 행동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후에 영숙이 다시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요. 이제 와서. 그럼 어제 데이트가 안 좋았어요 혹시? 저랑 한 데이트는 어땠어요? 자, 뭡니까? 여전히 영호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겠죠. 근데 두 번 만날 정도까지는 아닌 건가? 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자, 그렇게 영숙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검지 입술 대기라고 하고 있는 호감 반응을 하면서 영호는 아주 그냥 잡돌이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지금처럼 턱 깨기 이것도 호감 반응이긴 하거든요. 왜냐? 턱을 깨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영호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후에 영호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은 영숙 1순위가 영숙이다. 아직은 이란 말에 그리고 이후에 영숙도 인터뷰를 하면서 영호님이 아직 끝은 아닌 거네요 라는 말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인터뷰할 때 오늘은 일단 아니다라고 영호가 했던 바로 그 화법을 되돌려주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이 두 사람의 케이스들을 보니까 너무 닮지 않았나요? 영호 또한 영숙이 1순위고 실제로는 인터뷰할 때 언제든지 나는 영숙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속으로는 딴 사람 알아보고 혹시라도 영숙이 다른 사람을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인터뷰할 때는 혹시라도 영숙이 나에게서 마음을 접었으면 그때는 이제 접어야겠지만 이라고 해서 방금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영숙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다 해놓고는 영숙이 마음이 딴 데로 가면 포기해야지 이만큼 모순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뭐든지 다 못하면 난 포기할 거야 라는 말까 똑같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조건 A야. 근데 A가 안 되면 난 B 할래.
잠깐만, 아니, 너무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영호의 이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생각보다 영호가 되게 여린 면이 많고, 또 영숙처럼 혹시라도 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읽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보면 참 상처받길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동시에 내가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통수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쓸데없이 대비책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 오히려 그러한 걱정이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절대 상처를 안 받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영호와 영수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나의 상처에 집중하기보다 상대의 상처에 먼저 더 다가가는 태도가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겠죠. 특히 이 두 사람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 사람의 어떤 관계를 성립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숙이 역지사지의 정신을 황금률을 얘기했기 때문이죠. 바로 그 황금률의 태도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 또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 자신의 치부와 자신의 단점, 그리고 나의 어두운 면을 직면하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힘겹게나마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그 과정을 향해 접근해 간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희망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영어는 왜 현숙을 고를 거라는 거나 고를 수도 있다 라는 말을 안 하고 왜 갑자기 충격을 줬을까요? 충분히 이거는 얘기를 하면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어쩌면 영호는 영숙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그녀가 순간적으로 흔들리거나 어떻게 나온지를 지켜봄으로써 나에 대한 감정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읽어내려고 했던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영숙은 상당히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상철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충분히 영호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상철과 영호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상철이 굉장히 정교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겉에서 상철이 되게 인간 경험이 많고 되게 좀 영리하다, 어떻게 보면 좀 능구렁이 같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유긴 한데요. 자, 그런 상철에도 영호가 또 의외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역으로 영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봤자 어차피 상철님 영숙의 1순위가 당신은 아니잖아 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상철이 이제 머뭇거리면서 이제 찔리는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상철님이 1순위 누군가요? 라고 한다거나, 그때 순간적으로 상철이 난감해하면서 지금처럼 자기도 모르게 귀를 탁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런 게 행동분석 제 묘미죠. 우리 상철이 반응하는 걸 통해서 상철이 역습을 당했구나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요런 장면들을 통해서 영호의 이제 블로킹 실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저는 영호와 상철 등의 반응을 통해서 영숙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어떤 심리인지를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요 대화 장면을 통해서도 읽어낼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영호는 확신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미 자신이 현숙을 선택했을 때 계속해서 힐끗 보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저는 상철이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번화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영숙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명할수록 상철은 더더욱 그것을 굳히고 싶음과 동시에 그것을 의심하고 싶은 마음도 같이 들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성립시킬 수 있는 방법은 상대에게 실망을 주고 그 실망에 어떤 진심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동시에 한편으로는 영호와 영숙 모두 이런 나를 상대편에게 견딜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스페어 키를 두면서 어떻게든 2순위, 3순위를 이제 두거나 다른 사람을 알아보거나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9기 영철아재랑 좀 차이가 있죠. 영철은 약간 좀 상대가 좋아든 말든 자기 식대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뭐 샤넬 데이비라든가 온갖 이제 드립을 쳐서 욕을 먹었던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여기는 너무 상대방을 읽으려고 하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머뭇거림이 오히려 상처를 주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상처를 받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상대방이 상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두 사람 모두가 다 말이죠. 그렇게 이 두 사람의 승패는 각자가 더 이상 자신의 상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 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그게 결정지지 않을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영호와 영숙의 두 대화는 단순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 상대에게 쳐놓은 방어 기제가 역설적으로 내가 가장 바랬던 그 사랑을 어떻게 밀어내고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관계의 열쇠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내가 얼마만큼 감당할 용기가 있는가를 믿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애는 어떻습니까? 또 어떤 연애를 하고 싶으십니까?
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님과 영수님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네, 그리고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동영상은 여러모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정말 에스트로겐 남자일까? 약간 조금 비틀린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꽤나 놀아봤을 것 같은, 네, 외향적인 듯한 우리 상철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 돌직군형 후반에 삐졌던 순자님에 대해서, 둘 중 한 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차고 재밌고 유익하게 내용 준비해 올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와 여러분은 함께하였습니다.